밤처럼 그리고 오밤중처럼 이렇게 얼어붙고 깜깜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그런 긴급조치 통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계 여론 속에서 이게 부당하고 이게 잘못된 거고, 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긴급조치 구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이게 폭발이 된 거죠. 3.1 민주국선언 사건이라는 게. 명동 사건이 터진 지 2달 후인 76년 5월 4일. 수많은 시민들과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 촬영은 물론 신문 보도도 제한된 비공개 재판이었다. 우리 신부들 재판받은 사람은 5인가 되고 3명은 구속됐고, 그때 정말 어떻게 신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쳤는지 몰라.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 또 재판도 그렇게 재미있었어. 판사가 우리를 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판사를 재판하고 검사 그냥 막 다그치고 밖으로 된 재판이지. 그 3.1 사건을 통해서 사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리를 잡았지죠. 법정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교육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지만 이 사건은 천주교와 개신교, 제야 인사들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3.1 민주구국선언 이후 김승훈 신부는 정의구현 사제단 활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는 사제단의 맏형이자 대표가 된 것이다. 얼어붙은 저 하늘. 그 시대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김승훈 신부. 그에게 노동자들의 기도는 예수의 십자가가 되어 가슴속에 박혀왔다. 당시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수탈의 대상이었다.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나 그들의 한 맺힌 절규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군사정권의 무력 앞에 한 줌째로 사그러든다. 저 메마른 손길. 고향도 없다네. 지쳐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편. 두렵고 살벌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성당과 예배당 같은 기도 장소뿐이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들을 받아준 것은 아니다. 군사정권의 억압에 집회할 곳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은 김승훈 신부가 있는 성당으로 몰려들었다. 이제 상황이 막 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말씀 못 드리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밀려서 경찰에 쫓기다 보면은 갈 곳이 없으면 이제 신부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동대문 계시면 동대문 성당으로 가게 되고, 홍제동으로 가셨으면 홍제동으로 가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뭐라고 할까, 이제 정말 뭐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런 신부님 계신 곳이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김승훈 신부님의 경우에는 그 누가 찾아가도 한 번도 애면하거나 그걸 뿌리치거나 이런 일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가난이 재탄만이 아닌 사람들, 불의에 짓밟히고서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정의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 앞장설 사람이 없을 때 기꺼이 당신이 앞장서고,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온갖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성격 때문에 김승훈 신부에겐 늘 정치하는 신부, 제야 인사 등의 별칭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은 그를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고 불렀다. 탄압에 지친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도움을 받기 위해 김승훈 신부를 찾아오곤 했다. 일부 사제와 신자들은 김승훈 신부가 성당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한다. 신자들이라고 하면서 신부님에 대해서 막 항의 데모도 이렇게 이제 데모라기보다는 이제 막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 성당에 와서 꼭 이런 거 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는 신부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부님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당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당에 와서 이렇게 왜 우리 신부님 곤란하게 하느냐. 이제 신부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그 신자들의 목소리가 나오죠. 힘든 나날이었지만 김승훈 신부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지, 그것이 바로 땅 위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늘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왜 신부가 정치에 자꾸 참여하느냐, 뭐 그런 얘기 나도 질문 많이 받았는데, 신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형편이 신부들을 그렇게 자기네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 이건 하느님이 섭리하느님이 이루어줄 수 없는 거다. 하느님께서 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일해라.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이 발생한다. 80년 광주에서 저지른 군사정권의 만행을 묵인하고 민주 인사들을 비난했던 미국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당시 방화를 주도했던 문부식과 김은숙은 경찰의 수배를 피해 원주교구 교육원에 숨어 있게 된다. 사건 발생 14일째, 사제들은 학생들을 설득해 관계당국에 자수하도록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원주교구 교육원장으로 있던 최기식 신부를 구속한다. 범인 은닉죄였다. 그리고 거기서 원주교구에서 숨어 있는 동안에 편의를 줬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했던 이창복 씨라든지 김영애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잡아넣어 버렸어요. 그때 참 뭐라 그럴까? 이런 배신감. 말하자면 세상에 이런 선의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는가? 말하자면 이 독재 권력이라는 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 정부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음해하고 박해하기 시작한다. 여론 재판의 돌팔매가 교회로 쏟아졌고 신자 수도 줄어들었다. 엉뚱하게 또 그것도 이제 전개된 거예요. 그 당시엔 무척 괴로웠어요.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는 우리 원주교구와 천주교 전체가 아주 반공의 온상,